꽃처럼 피어나지 못했던 이름, 그러나 끝내 시들지 않은 삶. 나는 1950년대 초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어났다. 세상은 늘 배고팠고 마을은 허물어진 집과 황폐한 논밭뿐이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군에 끌려갔다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 홀로 5 남매를 키우셨다. 나는 그중 맏딸이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과서 넘기는 소리가 내 귀엔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동생들을 업어 재우고 어머니 대신 밭으로 나가 김을 맸다. 칠판에 적힌 가, 나, 다 3글자를 멀리서 훔쳐보던 게 전부였다. 여자는 글 몰라도 산다. 마을 어른들의 말이 내 삶을 미리 정해놓은 듯했다. 그러나 나는 글을 알고 싶었다. 이름을 쓰고 싶었다. 내 마음은 늘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 같았다. 20살이 채 되기 전 나는 시집을 갔다. 선택이 아닌 정해진 길이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말수가 적었다. 집안은 가난했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차가웠다. 새벽마다 나는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며느리라면 손에 물집이 잡혀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밭일이 끝나면 살림이 기다렸고 살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이어졌다. 나의 하루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 그리고 곧 아이들의 엄마로만 존재했다. 처자들을 낳았을 때 나는 세상 누구보다 기뻤다. 작은 얼굴, 힘없이 움켜쥔 손.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리라. 그 다짐 하나로 살았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둘째, 셋째가 이어 태어났고 나는 늘 등에 아이를 업고 손에 또 다른 아이를 붙잡은 채 살았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볕에 그을려 얼굴이 까맣게 탔다. 내 청춘은 아이들 밥그릇에 담겨 사라져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책을 펴면 나는 몰래 창가에 서서 바라봤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글을 몰랐다.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다. 사람들은 나를 늘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라 불렀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늘 머리가 헝클어지고 손이 거칠었다. 한때는 곱게 웃던 소녀였을 텐데 이제는 지쳐버린 아낙네가 서 있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이름은 어디로 간 걸까? 세월은 내게 잠시도 숨 고를 틈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고 남편은 도시의 공장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나는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농사와 아이들을 돌봤다. 장마철이면 논바닥이 물에 잠겨 며칠씩 잠을 설쳤고 가뭄이 들면 하늘을 바라보며 기우제를 지내듯 빌었다. 제발 올해만은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가끔 읍내에 나가면 사람들은 글자로 거래하고 종이 위에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었다. 나는 늘 남편을 기다려야 했다. 내 손으로 쓸 수 없는 글자들, 읽지 못하는 문서 앞에서 나는 그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글만 알았어도 그 아쉬움은 깊은 상처가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통신문을 들고 오면
나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조차 두려웠다. 엄마, 이거 뭐라고 써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눈치를 챘을 것이다. 엄마가 글을 모른다는 걸. 밤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손바닥으로 글씨 쓰는 흉내를 내곤 했다. 내 이름 석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지만 글자로 옮길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 내 나이 40을 넘기자 몸이 지쳐왔다. 허리는 늘 굽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다. 아이들을 키워내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은 없었다. 시장에 나가면 내 또래 여자들이 곱게 치장하고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늘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채 흙 묻은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나가 아닌 것 같았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시댁의 며느리. 그 이름들 속에 묻혀 내 이름은 사라졌다. 어쩌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미소조차 희미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거울을 돌려 세워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내 아이들이 웃을 때면 내 삶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 끌 때 그 온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묵묵히 일을 했다. 술자리에서 가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생 많다. 당신 아니면 우리 집이 굴러가겠어? 그 말 한마디면 다시 며칠은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남편도 지치게 했다. 공장 일에 허리가 휘고 몸은 점점 병들어 갔다. 나는 다시 간호하는 아내가 되었다. 약을 지어다 먹이고 이불을 갈아주며 밤마다 그의 기침 소리에 깨어났다. 그리고 어느 겨울 남편은 끝내 내 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나는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당신 먼저 가서 편히 쉬어요. 나는 아직 남은 길을 걸어야 하니까. 남편을 보내고 난 집안은 고요했다. 아이들은 도시에서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다. 나는 홀로 집을 지키며 긴 밤을 혼자 견뎌야 했다. 바람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은 텅 빈 것 같았다. 아침마다 차려놓던 밥상이 허전했고 대화 없는 식탁은 금방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잘 지내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럼 잘 지내지.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방 안엔 정적만 흘렀다. 외로움은 천천히 나를 잠식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마을 이웃이 내 손을 잡았다. 어르신, 이번에 읍내에서 한글 교실 연다던데 같이 가요. 처음엔 망설였다. 내 나이에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잊혀있던 소망이 속삭였다. 나도 내 이름을 쓰고 싶다. 작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내 손은 떨렸다. 칠판 앞에는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내 또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다. 나는 공책을 펴고 연필을 쥐었다. 가, 나, 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종이에 새겨질 때 눈물이 뚝 떨어졌다. 70평생 처음으로 내 손으로 글자를 써본 순간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구나. 글자를 배우자 세상은 달라졌다. 버스 노선표를 스스로 읽을 수 있었고, 은행에서 직접 서류를 쓸 수 있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나를 당당하게 세워주었다. 나는 오래전 잊었던 꿈을 꺼내 보았다. 어릴 적 글을 배우고 나면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작은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다. 처음엔 글자를 더듬어 읽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한 장, 두 장 넘어갈수록 내 안에서 잊었던 설렘이 살아났다. 또 어느 날 교실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탔다. 우리 젊었을 땐 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타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내 청춘 같았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그러나 이번엔 아쉬움 대신 감사가 차올랐다. 늦게라도 나 자신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적을 때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다. 젊은 날엔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로만 불렸지만 이제는 당당히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손주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써주던 날을 잊지 못한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할머니가 직접 쓴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할머니, 글씨 진짜 잘 쓰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이 늘 고생뿐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에는 가난 때문에 배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온몸을 내던져야 했다. 내 청춘은 밭고랑 사이에 묻혔고, 눈물은 새벽 찬물에 함께 흘려보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다. 내 손끝이 갈라져도 밥을 굶기지 않았기에 아이들이 자랐고, 내 어깨가 무거워도 웃음을 잃지 않았기에 집안이 지켜졌다. 그 시절에 나를 안아주고 싶다. 잘 버텼다. 정말 고생 많았다. 늦게 글을 배우고 나니 세상이 내게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이, 편지 한 장의 따뜻함이, 그리고 내 이름 석자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여자의 일생이란 고생만이 아니라 고생을 견디며 지켜낸 사랑의 기록이라는 것을. 희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얘야,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 할머니는 평생 늦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지금이라도 해냈다. 그러니 너도 두려워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향해 가거라. 창밖에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 내 인생의 계절도 저물고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봄처럼 따뜻하다. 비로소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누구나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그러다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 때가 많지요.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됩니다. 내 이름 석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길을 살아가세요. 그 삶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내용으로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